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동료 시의원과의 불륜으로 떠들썩했다가 결국 제명당했던 유진우 전라북도 김제시의원. 이번엔 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해서 또 제명당했답니다. 예? 제명당한 사람이 어떻게 또 제명당하냐고요? 행정소송으로 애초에 제명당했던 걸 취소하고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가서 또 당선됐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처구니 없죠? 나의 한 표 제대로 행사해야지. 안 그러면 이 꼴 나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수상한 남편, 수상한 아내, 뭐 이런 건 그동안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수상한 부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2일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관내 CCTV를 모니터링하던 도중에 무척이나 수상한 부부가 포착이 딱 됩니다. 아하. 무슨 상황이었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에 멈춰 섭니다. 네. 남편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립니다. 네. 내려서 이렇게 뒤편으로 오더니 차 트렁크 쪽에 몸을 기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잠깐 쉬는가 싶었는데 다시 일어나서는 비틀거리면서 어디론가 가죠. 그러더니 그대로 그냥 바닥에 풀썩 누워버립니다. 아이고. 이렇게요. 몸을 못 가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는요, 잠시 뒤에 운전석에서 아내가 이렇게 내리자 비틀거리던 남편은 운전석에 탑승을 하고는 그대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어머나, 아니 지금 보고만 있어도 지금 아찔아찔하고 지금 뭐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대충 봐도 밤이기 때문에 졸려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명이 바꾸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하. 일단 저 남성의 행보가 굉장히 수상한데요.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에 비틀거리면서 걷는데 소위 말하는 갈지자 걸음이 어떤 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본인의 몸을 스스로 못 가누는 듯 트렁크에 저렇게 기대 있기도 하고요. 아예 바닥에 벌렁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자, 저 정도 남편이 상황이 되면은 아내, 본인이 운전대를 줄 리가 없는데 정작 아내는 운전석에서 내린 후 잠시 후 이 남편이 그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저 상태로 잠시 길가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놓고 쉬어도 모자랄 판에 저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비틀대던 남편이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 뒤의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어머나? 기막힌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운전석에서 아내가 내리고 조수석에 있던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후에 막 출발하려던 찰나에 갑자기요, 경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비틀거리다가 차에 몸을 기대던 그 남편, 이번에는요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에 고개를 살포시 기댑니다. 뭐 알던 사이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머, 갑자기 다정한 듯 경찰관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대는데 최진문 교수님, 네. 뭐 알던 경찰이 온 거예요? 뭡니까 아니, 이게? 뭐 알긴 뭘 알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어허. 음주운전이었어요. 음주운전. 아하. 그러니까 비틀비틀한 게 결국 술을 먹고 술이 치여가지고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허. 더 황당한 건 저 두 부부 둘 다 음주운전이었어요. 뭐라고요? 둘 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운전하고 왔잖아요. 아내가 운전한 거리가 총 750m 정도 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남편이 내려 비틀거리고 들어 눕고 그러면 당연히 운전을 못하게 하고 자기도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자리를 비켜주니까 남편이 저 운전대를 잡고 4m를 또 운전을 했어요. 아하. 그 사이에 다행히 경찰이 빠르게 출동을 해서 저 운전하는 사람들을 잡았고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저 상태로 만약에 운전을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근데 어떻게 진짜 경찰분들이 이 운전하기 전에 현장에 도착했을까요?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하다가 신고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린 남자가 비틀거린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요. 아, 다행히 그 CCTV 모니터 하시는 요원분들이 허준 변호사님 정말 딱 뭐가 봐도 수상하니까 신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이 CCTV 요원분들이 보다가 이 절도 행각을 찾아낸 그런 사건도 저희 뉴스타이트에서 전해드리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이제는 진짜 제3의 눈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함부로 저런 음주운전, 위법행위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몸을 못 가릴 줄은 얼마나 펌하신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운전한 아내는 750m를 운전했고 네. 남편 고작 4m 운전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4cm를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를 움직일 목적으로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그 순간 운전이 성립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냐면요. 대리기사 불러놓고 겨울에 춥잖아요. 시동 걸고 히터 켰는데 이게 운전이냐 아니냐, 음주운전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니까 일단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그 순간 운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거리가 짧다는 것은 단순히 양형의 참작 소해가 될 뿐 설령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부창 부수란 말을 이렇게 쓰지만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이런 할 게 없어 호흡을 이렇게 척척 맞춰요. 이런 음주운전에 반드시 법의 처벌 달게 받기 바랍니다. 제목 보세요.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인간 하고 곧바로 기억하실 거예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고. 이전에도 나 말고 다른 놈을 나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 이런 것이 뭔 의원이야? 우리 신랑 이 잘못했으면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 너를 너무 나 간통했기 때문에 나는 땡도 맞아도 관계는 없어. 너는 내가 내 전국적으로 연장을 시켜버릴 거야. 일단 내용도 정말 나쁘끄럽지만 진짜 저것이 저런 정말 입에 담기도 입에 내뱉기도 민망한 저런 말을 이루어진 장소가 대체 어디였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시의회 의회 회의장이었어요. 저기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준하고는요. 저는 진짜 뭐 매장을 시킨다고 본인이나 매장 당하세요. 이게 전 국민이 볼 때 얼마나 화나는 문제입니까? 저게 할 일입니까? 일단 행동도 잘못했지만 그 행동한 거를 저 많은 사람 있는데 저런 얘기를 저기서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이 어떻게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뽑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이 영상이요. 2020년에 의회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있었던 장면이 찍힌 장면이고요.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유진우라는 시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서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상대로 나쁘고는 말을 내뱉었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지난해 12월에는요. 내연 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어제 김제시 의회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제명 회의에서는요.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가 됐고요. 정말 저런 분이 시의회 의원으로 있다고 하면 김제시에 계신 분들은 분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 저런 분들이 의회에서 활동한다고 하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뭐 의사표시 중에 기권도 의사표시긴 합니다만 기권 한 표는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주현 변호사님 당시 근데 뭐예요? 유진우 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번 우리가 뉴스파이터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제명당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시의회에서 저런 난동을 부렸었잖아요. 그래서 시의회 측에서 2020년 당시에
이거는 도저히 시의원으로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 의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명을 당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제명이란 말이 나와요?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당시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명 의결 처분일 취소해달라라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네. 윤리위를 개최하는 데 대한 어떤 통지가 없었고 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 시의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유 의원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에 다시 복귀를 했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의원 급여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측에서 다 항소를 했었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나기 전에 그 다음에 다시 선거가 있었고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의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요, 유진우 맞죠? 유진우 씨, 아유, 입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김효성 기자님, 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시 전체에 먹칠을 했는데 그런 인간 또 뽑아줘요?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또 뽑아줘요? 이것도 기가 참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먹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유진우 시의원 그리고 마트 여주인, 여기서 마트 여주인이란 동료 그 의원과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 그것이 아닌 지난해 12월에 내연각계에 있던 다른 여성을 일컫는데요. 이 마트 여주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 지속됐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을 이 두 사람은 반복을 했었는데 여주인이 만남을 거부하니까 이 유진우 시의원이 전화와 문자 이런 것들을 수십 통을 던지면서 스토킹을 벌여왔던 겁니다. 심지어는 직접 마트를 찾아가서 여주인을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검찰에 넘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마트 여주인은요, 이 사건 이후에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그 뭐 마트 여주인이라는 사람도 잘하는 건 없지만 지금 이 유진우 시 의원이라는 사람 진짜 대박입니다. 아니 혹시 이번에도 김현일 평론가님 또 제명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하고 막 그럴까요? 재벌은 누구 주겠습니까? 아무래도 무한 루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마치 그 제명당하고 탈당하고 출마해서 다시 당선되면 또 제명되고 뭐 이런 패턴으로 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네. 이 해당 시의원은 제명 결정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변명조의 이야기입니다만 그 여성과는 사귀는 사이는 맞았다. 그렇지만 본인이 뭐 때린 적도 없고 다만 한 것이 있다면 허리띠를 잡은 행동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폭행이라고 한다면 그 점은 인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거 자금을 빌려준 적도 없으면서 수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의견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다시 아마 제기를 해서 본인이 거기서 이제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복권을 받아서 다시 그때 스스로 자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김현지 평론가님, 무슨 뭐 우리가 사면 복권할 때 그 복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유진우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뭐 민주화 운동했어요? 무슨 복권 받아서 자기가 당당하게 스스로 내려놓겠다고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렇죠. 자고로 이 선출직 공직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수신제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본인은 정치적으로 무슨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복할 명예나 있는 것인지 그 점이 매우 의심스럽네요. 진짜 더 분노가 치미는 게요. 이거는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애초에 2020년에 저 인간이 그 시의회에서 저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김제라는 시라는 망신살을 줬는데 그때 제명당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 사람이 또 뽑혀서 유권자는 대체 무슨 판단한 거예요 지금 최지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뭐 유권자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유권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분을 선택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시의 시의원이 된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 화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관계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얽혀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권자분들은 정말 이 후보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걸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들어와 4년이란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분들이 현명한 판단 꼭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분들에게 유권자분들이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방법은 표를 통해서 심판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뭐 지방선거 2년 후에 있으니까 2년 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권자분들이 이런 일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심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뽑아야 돼요. 소중한 한 표라고 하면 그걸 잘 행사하는 것 그것도 권리입니다. 제발 잘 한 표를 2년 뒤에는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애초에는 그냥 가슴이 미어지는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분노까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23층 규모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네. 당시 영상 보면서 그 참담한 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유. 소방대원들이 서둘러서 불을 끄려 해보지만 이 불길 쉽사리 잡히지가 않는 아유,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불은 4시간 만에야 꺼졌는데요. 아유.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시 불길을 피하려던 한 30대 남성,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지만 숨지고 말았고요. 아유. 또 다른 30대 남성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 영상 보고 하니까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정말 처참했었어요. 그런데 저 화재 원인이 드디어 밝혀졌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 이 화재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 거다라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3층 주민인 70대 남성이 피우던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가 된 건데요. 뭐라고요? 실제로 사건 직후에도 소방 당국이 진행한 합동 현장 감식 결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3층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허허. 당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 피해 소식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0대 남성 경비원들이 쌓아둔 재활용 포대 위로 2살인 첫째 딸을 먼저 던졌습니다. 그리고 생후 7개월 된 둘째 딸은 차마 던질 수가 없어서 직접 안고 뛰어내리다가 결국 이 남성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초 화재 신고자이기도 한 10층에 거주하던 그 30대 남성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후에 빠져나오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화재로 안타깝게 지금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어쩌다 지금 이렇게 참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 말인즉슨 애초에 발화 지점 3층에서 담배와 라이터, 그럼 집 안에서 버젓이 흡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3층에 살고 있던 주민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방으로 부르는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실내 흡연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단 한 번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담배를 실내에서 피웠는데요. 뭐라고요? 바둑 영상을 보면서 그 컴퓨터 방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7시간 동안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마 밤을 지새웠던 모양입니다. 오전 4시 59분경에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도 않았는데 방에서 나가버렸던 모양입니다. 그 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여러 그 가연성 소재, 뭐 신문지라든지 생활 쓰레기 같은 게 방에 아마 널브러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 옮겨 붙으면서 큰 화재로 번지면서 아파트 한 동 전체에 화재가 번지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당시 나중에도 보니까 그 집안에는 뭐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방치된 채 있었던 상태여서 아주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지금 설명을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도저히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시간 동안 방 안에서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요, 이 관리사무소에서 끊임없이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다고 해요. 실내 금연 흡연하지 마세요. 실내 흡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번 안내 방송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게 담배를 계속 7시간을 담배를 피웠다잖아요. 소위 컴퓨터방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북으로 바둑 관련된 게임도 하고 바둑 관련된 영상 보고 이러면서 계속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불 나기 전에도 민원 많았을 거예요. 이게 담배 피우면 옆집으로 다 나가거나 그러니까요. 올라오잖아요. 네.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분이 화재 당시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연기를 빼겠다는 생각으로 창문도 열고 현관문을 열었거든요. 네. 첫 번째 창문을 열면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아. 불이 더 확산이 돼요. 그러면 아이고. 차단이 안 되고, 두 번째 현관문을 여니까 불이 나고 연기가 이제 다른 층으로 다른 가구들로 확산이 또 되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당시에 아파트 전체에 그 방화문이 상시 개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는 시설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피해가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보세요. 불이 붙으니까 창문 열죠. 현관문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흐름을 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도를 타고 빠르게 확산될 거 아닙니까? 아니, 불을 낸 것도 모자라서 불이 삽시간에 퍼지게 하도록 일조하고 말았어요. 이 인간이. 정말로 주민분들은 극도로 공포감을 느꼈을 건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약간 소리가 나서 뒷베란다를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피하려고 나가려는 순간 연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앞베란다로 대피한 순간이에요. 문을 열자마자 방마다 다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 겁나서 나가지는 못하고 현관문 쪽으로. 진짜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게요,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다가 지금 참변, 다른 사람 목숨을 앗아갔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 자기의 만족과 순간의 쾌락만을 이렇게 줬다가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는 물론 혐연권이라든가 건강권,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렇게 불이 나서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7시간 동안 줄담배를 핀 것도 모자라서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불이 이렇게 난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신고도 구조도 하지 않고 내 목숨 살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지금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태어난 지 한 1년도 되지 않은 아기 아빠를 영원히 뺏어가 놓고 자기는 신고도 구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서 연기가 확산되니까 혼자서 탈출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불렌이 70대 남성이요, 지난달 중실화죄 그리고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냥 단순 실화죄가 아니라 중실화죄가 적용이 됐다는 거는 이건 정말 극히 작은 주의만 기울였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불을 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실현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휴. 지금 한 사람 부주의로 애꿎은 가족들과 이 아파트 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유족과 피해자 총 35명이 있다고 하는데, 경찰 측과 검찰 측에서 이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서 심리상담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너무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요 며칠요, 이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봤어? 아니 뭐?
한일가 왕전판이야구 이러시는 거예요. 대박상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1등이 있다면 일본에도 당연히 1등이 있겠죠. 아하. 트로트 한일전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의 1등 전유진 양과 맞붙을 일본의 1등은 누구일지, 야. 과연 실력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견례 시간 있잖아요. 네. 한일 탑10이 첫 대면을 하던 그 날에 정작 일본의 1등은 해외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랬죠. 네, 뭔가 베일에 쌓여진 느낌이었는데 무대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하. 과연 일본의 1등 어떤 가수이고 어느 정도의 실력자였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궁금하네요. 네. 후쿠다 미라이 씨는 트로트걸스 재팬을 정복한 우승자입니다. 19살 때 J-팝 아이돌로 데뷔해 현재는 10년차 현역 가수인데요. 트로트걸스 재팬을 통해 특히 남성 팬덤이 두텁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국민 첫사랑 이미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私は日本の歌姫福田未来です。私には音楽しかないんだっていう気持ちを込めて歌いたいと思います。海の黄昏は私の心にいつかどこかで出会ったような白い小舟をつなぐたとえ嵐が来ようと私には歌がある孤独と愛の歌を私は歌おうたとえ嵐が来ようと私には歌がある孤独と愛の歌を私は歌おう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또 이 자리에 계신 김현주 평론가님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하게. 네. 꼭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네. 심정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저 일본 측 우승자도 굉장히 뭐랄까 성숙한 느낌을 주는 네. 음성이 좀 중후한 느낌을 그러니까요. 주는 아주 그 보기 드문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 일본 그 무대를 우리가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데 네.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아주 톡톡히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그 현역가왕 우승자는 아시다시피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전유진 양. 네. 그런데 저 일본 우승자는 지금 현재 29살인데 어. 19살 때 그 J-팝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아이돌 출신. 10년차 가수라고 합니다. 아하. 상당히 경력이 있는 가수죠. 네. 이 후쿠다 미라이 이분이 부른 노래가 나의 노래라는 그 제목의 노래인데 네. 지금 현재 저 일본인 연예인 판정단에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의 노래였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분이 한 분이 부르셨던 그 노래를 네. 바로 이분이 현역가왕 트로트걸스 재팬 결승전에서 네. 불러서 그 역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상당히 아마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조금 전에 뿔테 안경 쓰고 이게 감상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원곡자인데 마스자키 시게루, 일본의 전설적인 우리의 뭐 남진 나우나 선생님 정도의 그런 급이래요. 마스자키 시게루 씨가 23살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온 건데 일단 음색은 독특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우리의 탑7이 상대방 탑7의 노래를 듣고 점수를 주는 자체 평가전 방식인데 과연 일본판 현역 가왕 1등에게는
몇 점을 줬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先生どうでした先生の曲歌ってと僕の、はいそうそうだね。そうそうですねやっぱり向こうの孫仙人が辛口があるけど 지금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한 70%밖에 저는 안 나왔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僕らは決勝を聞いてますからね私たち決勝聞いてるからその時よりはやっぱり良くなかったですね 오늘 긴장했나 봐.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일본 목소리가 진짜 뭔가 저를 울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점수 보여주세요. (663점) 663점, 70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7명이 100점씩 주는 거니까. 안진용 기자님은 저 점수 663점 후하게 받았다 아니라 견제했다. 어떻게 보세요? 견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63점이 높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왜 저렇게 점수를 받고 그리고 일본 측 심사위원도 조금은 혹평에 가까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어리잖아요 아직은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원정 경기거든요. 일본 가수가 한국에서 오고 있으니까 긴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시차적은 그런 건 없잖아요. 네, 시차적 없어요 일본은. 네. 그리고 또 본인은 1위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입니다. 눈높이에 맞추는 본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은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렇지만 경연에 중요한 건 선곡이거든요. 이 노래가 나의 노래라고 원래 결승전 일본에서 결승전을 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는 이 노래를 부르기 앞서서 서사가 많이 쌓여왔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선 처음 들을 때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저 가수의 서사가 모르는 상태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감동을 받지 못했을 중요할 가능성이 것 같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허. 자, 중요한 건 네. 저 가수가 견제를 받는 것만큼 한국의 1위 가수 역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 그분이 바로 당연히 전유진 씨죠. 어허. 실제로 사전조사 때 일본 팀에서 가장 라이브가 기대되는 참가자로 전유진 양을 꼽기도 했었거든요. 어허. 자, 이건 기대감인 동시에 분명한 견제거든요. 그렇죠. 과연 전유진 씨는 어떤 무대를 선보였을지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네. 포항이 낳은 감성 천재 전유진 양은 14살 때 지역 가요제 대상 수상 후 데뷔 이래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감성 보이스로 막강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트롯 뉴진스로 불립니다. 경연곡 총 조회수가 3천만 뷰를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そこから出てた声だったね。今びっくりした。 바람은 고요히 잠들고 잘한다.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는데 그대의 가슴에 기대어 가만히 듣는 수면 사랑의 기쁨이 넘치네.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나는 별이 되고 싶어요.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고 싶어요.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나 항상 그대 위해 살리라. 와. 노래라는 게 만국 공통어라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그 탑7 중에 한 분도 지금 잠깐 눈시울을 막 훔쳤단 말이에요. 눈가를. 그 정도로 지금 감동을 전해줬다는 건데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전유진 양 그동안 많은 경연 무대를 해봤지만 유독 이번 무대는 정말 떨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한일전인데 지금 네. 우리나라 트롯
지금 1등의 자존심을 걸고 노래 그러네요.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뮤대 보면서요. 전유진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노래가 패티김 선생님의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곡인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로 소문난 노래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폭발적인 가창력을 터뜨려서 보여주기보다는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 보여줘야 되는 곡인데 우리 전유진 양이 사실 감성 보이스로 유명하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가성과 진성을 정말 적절히 섞어서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저걸 보면은 진짜 사랑에 빠진 여성의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전해져 오는 걸로 봐서는 저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지는 몰라도 정말 깔끔한 무대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유진 양도 일본의 이 미라이 씨와 마찬가지로 무대에 앞서서 제일 견제하는 대상으로 미라이 씨를 꼽았었어요. 한국 1등의 실력을 내가 보여주면서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기도 네. 했는데 일단 노래는 엄청 잘 부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우승자의 곡을 또 냉정하게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 냉정한 평가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떨리겠네요, 진짜. 어떻게 됐을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네. 本当に今日歌声を聞くのを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たんですけど、もう19歳とは思えないくらい本当に大人っぽくてとてもみずみずしい歌声でした。そして楽曲がなんかすごく繊細なんですけど、とてもダイナミックでドラマチックで、もうすごく響きました。とっても感動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泣かないようにこらえてたんですけども、目頭まで涙が来てました。もうすごく感動しました。一番に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MVPにはなる. 거의 뭐 만점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눈빛이십니다. 자신은 없어요. 점수 보여주세요. 가자! 80점. 야, 역시 그래도 1등. 역시. 야, 우리 평가단 내부에서 방금 그 소리 들으셨죠? 가자! 680점 찍은데 가자! 하는데 김묘성 기자님, 근데 어쨌든 1등끼리의 대결인 만큼 긴장도 큰데 어쨌든 우리가 1등끼리의 대결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요. 어허. 정식적인 그 1대1 라이벌전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약간 자체 탐색전, 약간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약속 대련 뭐 이런 느낌? 그래서 100%의 실력을 다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1등이 있다면 일본에도 1등이 있고 우리나라에 든든한 맏언니가 있다면 일본에도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마 OST 여왕 우리나라에 있는데 역시 일본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고자 합니다. 아하. 일본의 황금 맏언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굴까요, 네? 올해 32년 차 현역인 리 씨는요, 일본판 리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어. 리 씨는요,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드라마와 광고의 주제가를 부른 OST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트로트걸스 재팬 본선 1차전에선 탈락 위기에 빠진 팀원들을 본인이 대표로 등판해 1등을 차지하면서 전원 다음 라운드 진출시켰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입니다. もう会えなくてもいい会わない方がいい心についた儚い嘘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셔. 他にはもう誰も愛せない
일단은 잘 부른다는 느낌은 막 들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그냥 저도 모르게 일본어는 모르지만 그냥 저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요. 한일 양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겨울연가라고. 아.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그 드라마죠. 아하. 우리나라 드라마 겨울연가. 그 주제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어로 들으시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음이 들어보면 많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연가를 이 주제곡을 일부러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분들 네. 입장에서는 익숙한 멜로디가 들리면 아무래도 좀 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이거 작전 잘 짰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아하. 들고요. 이분이 올해 연세가 50세예요. 어머나. 50세고 1995년에 데뷔해서 올해 데뷔 30년을 내공 장난 아니겠네요. 내공이 장난 아니고 보면 경륜이 정말 묻어나는 것 같아요. 무대 매너도 그렇고 그러네. 목소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이분이 이제 아까 잠깐 소개가 됐는데 가수 린 씨가 우리나라에서 OST를 가장 많이 부른 가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많은 드라마, 영화의 OST를 많이 불렀던 분으로 유명해서 두 사람이 오버랩되면서 경쟁의 관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분 우타고코로 리에 씨가 일본 팀의 마던이래요. 그렇다면 저 리에 씨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근데 전 듣고 느낀 게 아까 이 후쿠다 미라이 씨 같은 경우는 어린데 목소리가 굉장히 성숙한 느낌인데 네. 이분은 눈 감고 들으면은 굉장히 어린 가수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목소리가 청아하네요. 예리하신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이 점수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다음 회에서 아직 네.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전유진 씨, 지금까지 중간 점수 1위인데 전유진 씨를 넘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네. 혹시라도 넘었다 하더라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의 OST 여왕 린이 다음 주에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서로 평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아하. 뒤로 갈수록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왜냐면 한일전이기 때문이죠. 네.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도 본방사수 하게 만들려고 점수 안 가르쳐주고 얄미워. 어쨌든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꼭 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렙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까치발 들고 우산 쓱. 허준 변호사님 제목만 보면 어떤 상황인지 선뜻 이해는 안 돼요. 어떤 남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막 일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산을 들고 조용하게 슥 그 남성 옆으로 다가갑니다. 굉장히 좀 수상한 느낌 나죠? 아이고. 혹시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나.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어이구. 네, 비 내리는 오후 남성이 비를 맞으면서 분주하게 차에 짐을 싣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꼬마 아이가요. 음악 왜 비 이렇게 맞는 좋아요? 남성 음악은 왜 이렇게 좋죠? 음악은? 뭔가 가만히 보다가요. 조용히 다가가서 파란 우산을 쓱 하고 씌워줍니다. 어머나. 남성이 일어나니까요. 혹여나 우산에 부딪힐까 까치발까지 쭉 드는 모습인데요. 어허. 정말 귀엽죠? 네. 할 일을 마치고는요. 굉장히 쿨하게 뒤돌아가는 모습은 멋지기까지 합니다. 어허. 불과 몇 초간 이뤄진 짧은 행동이었지만 천사 같은 이 꼬마 아이 덕분에 영상 본 우리들의 마음이요. 음악처럼 몽글몽글 따뜻해지네요.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음악을 이렇게 잔잔하게 깔 게 아니라 혹시 그거 아니에요? 아이가 삼촌 여기서 뭐해?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면식도 없는 아이입니다. 어머나. 이 아이의 귀여운 선행은 저 남성, 영상 속 남성이 고마워서 뒤늦게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저 남성은 광주에서 롤케이크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문 배달 때문에 바빠요. 양손으로 빵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쓸 여력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나. 아이가 처음에는 뭐 하나 아이고. 싶어서 기웃기웃대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알고 보니까 자신이 비를 맞지 않도록 저렇게 우산을 휘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세상에. 근데 이 남성 너무 바쁜 모습 볼 수 있죠.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이 영상을 공개했고 네.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올려주신 분 바람처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김묘선 기자님 아이가 혹시 늘 가던 길이라서
또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아, 네. 아주 기쁜 소식을 이 남성분이 SNS에 다시 전했는데요. 그 아이 다시 만났다고 와, 합니다. 대박 사건. 네, 이 영상 그리고 사연이 화제를 모으면서 네. 이 영상 속의 아이가 며칠 뒤에 다시 그 해당 가게를 찾았고 남성분은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아주 작은 그 디저트를 또 선물을 했다고 어머나! 합니다. 소소하게 이렇게 마음을 전달했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도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셨는데 네. 아이의 작은 행동에 많은 관심과 칭찬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사장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셔서 아이가 너무나도 기뻐한다면서 또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따뜻해지는데 저희 제작진이 또 어떤 제작진입니까? 이 영상 속 그 따뜻한 아이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맞으면서 하는 게 이건 진짜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도와줬습니다. 뿌듯하고 그리고 나를 칭찬해준 사람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인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직업은 의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의사를 하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순수해요. 착해요.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근데 진짜 하준이가 지금 김현희 평론가님 많이 아프대요. 그런데도 저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군요. 네. 아유, 우리 하준 군 진짜 너무 의젓하고 말하는 모습도 똘똘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너무 이쁘네요. 네. 아마 제 마음이나 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 누리꾼들의 마음도 아마 똑같지 않았나 싶어요. 네. 칭찬 일색을 보여줬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보면은요. 네. 비 오는 날 천사를 봤다. 아이고. 이런 말, 또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귀한 아이다. 부모님께서 훌륭히 잘 키우신 것 같다. 네. 또 예쁜 마음을 잘 간직해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덕담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하준아, 얼른 또 건강하게 빨리 나아서 또 멋진 훗날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되길 뉴스파이터가 기원할게. 참 멋졌어. 전 세계가 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가볼 나라가 어딜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찔하다 못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요. 아이고. 한 남성이 젖 먹던 힘까지 정말 쥐어짜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한 남성이 어딘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바로 절벽입니다. 아이고. 손을 놓치면 바로 아래로 추락해버릴 아주 아찔한 상황인데요. 세상에. 필사적으로 절벽에 매달렸던 이 남성, 다행히도 구조대에 의해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와, 아니 처음에는 그냥 영상이 위치가 그런지 몰라도 얼핏 바닥에 엎드려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골든 게이트 국립 휴양지에서 절벽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이 카메라가요. 열상 카메라예요. 아. 열화상 카메라로 발견을 해서 저게 잘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열화상 카메라로 발견해서 지금 헬기를 동원해서 수색 작전을 벌였고요. 절벽에서 발견된 저 남성 무사히 구조가 야, 됐습니다. 다시